안녕하세요, 천입니다. 제가 드디어 이 브롬톤 카피 제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. 처음에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샀는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잖아요. 뭐 케이블링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을 때마다 막 다 꼬이고, 심지어 변속기 케이블은 찢어져 있고, 그리고 그립의 바인드 하나는 분실돼 있고, 안장은 너무 안 이쁜 거 꽂혀 있고, 그리고 머드가드 뒤에 휠이 롤러가 있잖아요. 롤러가 빠져가지고 접었을 때 이게 끌리지도 않고. 그래서 제가 일단 변속 케이블을 그냥 없애버렸어요. 변속 케이블을 없애버리고 안장은 브롬톤 정품 안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교체를 하고 머드가드도 아예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. 그 E 버전 있죠. 머드가드 없는 버전. 그 버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다 없앴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죠. 프론트 브레이크가 앞 휠에 닿는 거예요. 주행할 때 계속 다라락 다라락 하면서 케이블이 닿는 거지. 그건 주행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더군다나 접었을 때 핸들바는 바닥에 닿고 막 지금 핸들 닿는 게 보이죠? 잘 세워지지도 않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, 이 무조건 머드가드를 복귀시켜야 되나, 아니면은 중국 알리에 리어렉이 싼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렉을 달면 더 안정적이니까 렉을 달아볼까 하고 찾아봤더니 중국산 리어렉은 품질이 그냥 최악이래요. 그러니까 비싼 건 좋겠지만 제가 찾는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거는 완전히 퀄리티가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단지 하루 만에 롤러가 연결되는 부위가 깨졌다거나 구멍이 안 맞아서 조립하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리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국산 리어렉은 안 되겠다. 그래서 머드가드를 복원을 시키자. 그리고 머드가드에 롤러를 다시 달아서 원래 지금의 상태로 만들자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알리에서 판매하는 머드가드는 볼트 너트가 없더라고요. 저는 볼트 너트까지 싹 다 없거든요. 그래서 정품 판매하는 사이트를 갔더니 볼트 너트까지 해서 이 롤러를 팔더라고요. 아마 자주 없어지나 봐요.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서 샀어요. 그랬더니 하루 만에 배송했어. 너무 좋아. 그런데 정품이라서 그런지 구멍의 위치가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멍 위치를 새로 파주고 해서 드디어 장착을 했습니다.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진짜 이거 머드가드를 다는데 머드가드 브라켓이 3개가 있는데 저는 길이가 다 똑같은 줄 알고 조립했더니 안 맞는 거예요. 알고 봤더니 미세하게 길이가 다르면서 위치가 다 다른 거야. 그 조합을 찾는데 좀 걸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조립을 해서 지금 자가 정비는 너무 힘들어. 됐습니다. 제일 긴 거, 중간 거, 제일 짧은 거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. 변속 안 되는 것만 빼고는 다 정비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타고 다니다가 이 알리는 다른 건 다 좋은데, 그러니까 오히려 제품을 큰 거를 시키면 빨리 와요. 근데 조그만 거 시키잖아요. 그럼 우편으로 보내나 봐. 엄청 늦게 안 오는 거야. 저 케이블 빨리 고쳐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지금은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여기 케이블도 들어있고 와이어 속선도 들어있고 겉선도 있는데, 아니 속선은 두 종류가 다 들어있어요. 긴 거 짧은 거. 근데 겉선은 한 개 분량밖에 안 들어있어. 그럼 무슨 조합이냐. 아니 속선은 2개가 들어있고 그럼 겉선도 2개 분량만큼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겉선은 1개 분량밖에 안 들어있어요. 그러면 1개 쓰고 나면 못 쓰는 거야. 조금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거는 이렇게 그 마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. 이렇게 마감 파츠들, 그 와이어의 끝이라든지 겉선의 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감 파츠들 다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것까지 패키지로 들어있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구성이었어요. 그래서 정비를 하는 김에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케이블링이 접을 때마다 접히고 끊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다 뜯어버렸어요. 다 뜯어버리고 찾아봤죠. 케이블링이 어떻게 돼 있는지. 다른 브롬톤들은 지금 제 자전거에 돼 있던 방식으로는 다 안 돼 있는 거예요. 완전 다르게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와이어가 너무 남아 돌았던 거를 잘라버리고 버렸는데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더 깔끔해진 거죠. 깔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접힐 때 막 꺾이는 부분도 없고 너무 부드럽게 잘 접히는 거야. 이전에 이 자전거를 누가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따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뭐같이 이렇게 정비해 놓은 거를 일단은 제대로 복원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뭐 폴딩도 잘 되고 서 있는 것도 잘 서 있고, 지금 잘 서 있죠? 밀고 가는 것도 잘 되고, 폴딩할 때 선 간섭이 없으니까 오히려 접힐 때 잘 안 움직였다고 생각되는 부위가 더 잘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을 홈보이라고 부르고 집에 하나 딱 놔두기로 했어요. 벌써 한 2-3번 저희 심부름 갈 때 타고 갔어요. 그만큼 활용도가 높은 자전거긴 합니다. 잘 이쁘게 접어두면 구석에 놨을 때도 좋고, 또 저는 진퉁이 아니라 짝퉁이니까 가격대도 저렴하게 샀고 하나 놔두기는 괜찮은 자전거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근거리 갈 때, 근거리 중에서 걸어가기는 좀 멀고 이거를 푸는 귀차니즘보다 걸어가는 귀차니즘이 더 클 때는 이거를 풀게 되는 거지. 그럴 때가 생각보다 집에 있다 보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용하기로 하고, 일단은
정상적인 브롬톤 형태의 자전거로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,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가지고 있어 보면서 페달이라든지 뭐 해보고 싶은 파츠들이 좀 있어요. 가방 같은 것들,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고, 아니면 진짜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무 필요가 없다, 필요 없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 싶으면은 뭐 방출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갱생을 어느 정도 했고, 그거 구매 내역을 한번 보면 일단은 정품 브롬톤 난장을 샀고요. 그리고 그립 쪽에 아까 바인드가 없다 그랬잖아요. 그 부분을 이제 고무 같은 걸로 조금 마감을 했거든요. 고무 링 같은 것도 샀어요. 그 고무 링은 가격이 한 1,000얼마 정도였고, 케이블 세트, 케이블 속선, 겉선,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3,000얼마 정도 됐던 것 같고 되게 싸죠. 그리고 롤러가 비쌌어요. 무슨 롤러가 15,000원인가 그래요. 롤러를 사서 머드가드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정말 깔끔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다 잘 돼요. 브레이크도 잘 되고, 변속도 잘 되고, 밀고 가는 것도 잘 되고, 접는 것도 잘 되고, 다 잘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모으고 정비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는 있네요. 근거리 갈 때나, 그리고 간단하게 운동할 때, 그럴 때 쓰일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조금 싸다고 해서 덜컥 질렀다가 생각보다 잔 문제들이 많은 브롬톤이 아니지, 카피 브롬톤을 제가 사서 한번 만져봤는데 스트레스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것보다 성공했을 때 재미가 좀 더 있는 그런 자전거였던 것 같습니다. 정비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좀 있어요. 복잡하게 엉켜 있으니까 자전거가 접었을 때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. 근데 막상 하니까 그게 좀 묘미가 있네요. 아무튼 이상 홈보이 정상화 스토리였습니다. Stay tuned.